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었는데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야 그거 바른다고 무슨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FDA 승인한 약을 드신 분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장님께서 유튜브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고 말씀하셨었어야지 여차하면 자기 지식 탄로날 수도 있어요. 여기 논문을 정확하게 제가 봤는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내용은 노말하고 처리한 거예요. 노말은 쥐에게 제모를 하고 그냥 시간을 경과했더니 꺼멓게 난 거예요. 밑에는 남성 호르몬을 처리한 다음에 탈모를 유발시켰죠. 탈모를 유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쥐의 등에 털이 노멀한 거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재가 캄보디아에 나와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캄보디아의 좋은 약재를 한국에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뭐 좋아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식물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식물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면서 이게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한국에서 설마 뭐 효과도 없는데 이걸 뜬금없이 조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피부 화상, 피부 가려움증, 열났을 때 복통, 변비, 흉부 압박 이런 경우에 이 식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맞는데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국도 똑같지 않았나요? 약초꾼들이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서 한약방에 갔더니 한약방의 선생님이 거기에 그 증상에 맞춰가지고 약을 제조해서 치료약과 보약으로 나눠줬던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약인 약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냥 아마존 야생 밀림에서 뭐가 좋더라 하는 식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식물 추출, 원료를 추출해요. 추출한 거를 화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식을 뽑아내서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한 거니까 계속 이렇게 아마존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자식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에 의해서 무슨 병에는 요걸 쓰고 무슨 병에는 저걸 쓰자. 그러니까 우리 한약방에 가면 약재통이 약이 쭉 들어있는 거를 한의사가 뽑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뭐 신약이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의사님들 보면 너무나 많이 배워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뭘 하죠? 진료하는데 검사하고 오세요. 또 뭐 하세요? 약 이거 처방해주고 약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말 끝나요. 보통 한 3분, 길어봐야 5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과연 의사님들 혈액 분석기가 없고 청진기가 없으면 진료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위장 내시경 이거 누가 만들었죠? 예, 의사님들이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만드신 분한테 배우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드신 분들은 그거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오직 의사만 이용한다는 그런 좀
가슴 아픈 현실도 있는데, 자, 내용 다 접어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탈모로 이제 쓰게 되었는지를 보면 화상, 가려움증, 열, 복통, 이 네 가지는 열이에요. 탈모인들의 고민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면 두피에 열이 많다. 열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을까? 여기서 써있던 것도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요렇게. 그래서 아마 탈모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식물을 전공한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석 추출해서 임상 실험을 거치는 것은 다른 파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삼을 먹어요. 인삼을 먹으면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물을 따라서 농축된 그 필요 성분이 우려 나오는 것은 48%, 365일 끓여도 나오지 않는 성분이 52%. 우리는 삼을 죽었다 깨도 달여 먹어도 이거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제약회사나 뭐 정관장,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는 얘들을 다 추출하는 거죠. 완전체로. 원래는 이렇게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추출, 그때 앞전 첫 시간에 추출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집에도 없을 뿐더러 웬만한 기관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추출해낸 것대로 먹어야 그 효과를 보는데, 기껏 해봐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끓여 먹어요. 왜? 얘만한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논문 하나 나왔고 아마 찾아보면 몇 개 더 나왔을 거예요. 인삼은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나왔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달여 먹잖아요. 요렇게라도 효과를 보려고. 근데 요렇게만 효과를 보더라도 다른 그 어떤 식물들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삼, 진생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잖아요. 코다누스 세미데칸드러스. 얘에 없는 게 얘가 있어요. 삼은 우리가 열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 있는 사람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탈모인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졌을 때 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그저께하고 제가 깜포새 이틀 동안 다니면서 식물체 삽목하려니까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삽수가 필요한데 삽수를 구하려고 좀 많이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량 번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직 배양도 있지만 삽수도 중요하거든요. 삽수 구하는 것도 중요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 그거를 번식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갔더니 몇몇 분들이 식물체 들고 왔어요. 아, 이거 미칩니다. 제가 봐도 이파리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과실을 보면 어떤 건 또 이만한 걸 들고 왔던 거예요. 달려있던 걸 따온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글라이코이. 이 절대 아닙니다. 이 파리는 비슷한데 이건 아니고요. 꼭 아셔야 돼요. 요만해, 요만해. 이건 과일이 아니고 열매예요. 안에 씨가 있는 열매. 근데 사진 처음에 공개했던 것은 노란 과일처럼 보였던 건데 너무 작으니까 클로즈업 사진이라고 그랬죠.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요만했던 게 이 조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망고 이파리 달여먹는 수가 생겨요. 모를 때니까. 사진 봐서는 진짜 몰라요. 저도 봐도 모르겠는 거 어떡해요.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찾는 법을 알았어요. 옛날에 허준 선생님처럼 먹어보면 돼요. 근데 먹어보니까 달라요. 예. 확실히 달라요. 먹어보면. 내가 씹어보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근데 그 맛을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맛 난다고 또 소문내고 다닐까봐 겁나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코나르스 세미 데 칸드러스. 사진 한번 올릴게요. 가짜 사진과 진짜 사진. 계속, 아마, 가짜가 아니에요. 이 식물이 아닌 식물체 이파리를 제가 찾는 대로, 여기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제가 아니면 그 사진도 계속 올려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은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을 추출할 때 수용성, 지용성 추출 중에 가운데가 에탄올이에요. 사실 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좀 더 불에시켜 버리는 거죠. 뭐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숙성, 발효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지금 여기까지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서 우리가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만 탈모인 화이팅! 감사합니다.